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 저희 부부는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퇴근해서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남편이었죠. 저는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죠. 남편 회사 사람들과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업계에서는 나름 알려진 회사였어요. 특히 고객 서비스와 품질 관리로 평판이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긴급 취재가 들어왔어요. 중요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 취재를 나가야 했던 거죠. 남편에게 연락해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미리 말해뒀어요. 남편은 항상 이해심이 많았어요. 제 일을 존중해주고 바쁠 때는 혼자서도 잘 처리해주곤 했죠. 취재를 마치고 급히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못했고 옷도 아침에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하려고 서둘렀어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남편을 부르는 소리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위축된 목소리로 사과하는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남편이 한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리거나 술잔을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운도 실력이라고 하면서 한심하다고 하고 네 주제에 진급을 바라냐면서 비웃고 있었죠.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부장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대리 그렇게 안 입고 오면 진급해야지. 어때? 진급하고 싶어? 그럼 어디 한번 꿇어봐. 그리고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남편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깊게 고개를 숙였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대놓고 조롱하며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 부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니, 진지하다기보다는 남편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부장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당신은 회사에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박 부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회사 일에 왜 참견해? 이건 우리 회사 내부 일이야. 내부 일이라고요?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내부 일인가요? 그리고 직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 일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박 부장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에게 저를 좀 조용히 시키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괜찮다면서 집에 가자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갑질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어봤죠. 갑질? 뭔 갑질이야? 이건 그냥 업무 지도야. 업무 지도가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게 업무 지도라고요? 박 부장이 비웃으며 예전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박 부장에게 건네면서 제 명함을 한번 보라고 했어요. 박 부장이 명함을 받아서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자? 당신이 기자라고? 네, 맞아요. 사회부 기자예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박 부장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박 부장은 그래서 뭐냐면서 기자라고 겁주려고 하냐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처음의 기세는 사라져 있었어요.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본 것, 들은 것들이 내일 아침 기사에 실린다면 어떨까요?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라면서 서로 농담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농담이라고 하지만 제가 본 건 농담 같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셨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이 맞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직장 내 갑질은 정말 민감한 이슈죠. 한번 기사가 나가면 회사 이미지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오해야. 나는 그냥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목격자예요. 그때 입구에서 한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걸 보니 회사의 임원급인 것 같았어요. 박 부장, 이게 무슨 일이지? 장인어. 아, 사장님 이건. 사장님이었어요. 박 부장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남편의 회사 사장님이 바로 여기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 김희갑입니다. 불쾌한 일을 당하셨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이강수 대리 아내이고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기자님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박 부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박 부장, 설명해봐. 지금 뭘 한 거야? 사장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서 지도를 한 것뿐이에요. 지도?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지도야?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정신머리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사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부장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사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뭔 뜻이었냐고,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원에게 모욕을 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었냐고 반박하셨어요. 사장님이 저를 다시 바라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이건 정말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저도 처음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걸 보니까 혹시 이런 일이 평소에도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사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셨어요. 다른 분들에게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박 부장님이 심하게 목소리를 높이시거나 심하게 야단을 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직원도 거들면서 회식 자리에서도 부하 직원들한테 술을 강요하시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박 부장, 이게 사실이야?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회사를 위해서 하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사장님이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하냐면서 이게 회사를 위하는 거냐고 반박하셨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사장님, 사실 저희 신문사에서도 요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물론 오늘 일을 기사화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죠. 박 부장이 급하게 나서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박 부장이 아니라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사실 남편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고. 남편이 항상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직장이라고 했다고, 동료들도 좋고 회사 분위기도 좋다고 했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하셨어요. 회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본 건 그런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말했어요. 박 부장, 자네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평판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 거야? 사장님이 다시 박 부장을 쳐다보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박 부장이 정말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장님은 남편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박 부장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것뿐이냐면서 기자님한테도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박 부장이 저에게도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씀이 맞다면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박 부장에게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어요. 사장님은 계속 저와 남편에게 사과하셨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박 부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박 부장이 사표를 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면서 알고 보니까 박 부장이 사장님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장님 딸이 박 부장의 행동 때문에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나 보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고 집에서도 문제였던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박 부장은 평소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괴롭히고 집에서는 부인에게도 함부로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박 부장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다 터졌나 보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내서 박 부장의 잘못된 행동들을 신고했다고 했어요. 어떤 행동들인지 물어보니까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고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은 것도 있고 심지어 여직원들한테 성희롱을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직원들을 괴롭혔다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 부장이 사표를 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성희롱 논란까지 터진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며칠 더 지나서 남편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 부장 소식을 들었다면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다른 회사들한테 박 부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나 보다고 했어요. 물론 사실만 얘기한 거였겠지만요.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 보니 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회사에서도 꺼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고 했어요.
박 부장이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알려진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번에 일이 커지니까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나서기 시작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박 부장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았으니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달 후 남편이 집에 와서 웃으며 승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어요. 박 부장 자리가 비니까 사장님이 남편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이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며칠 전에는 예전에 박 부장 밑에서 일하던 후배가 남편을 찾아왔다고 해요. 정말 감사하다면서 남편 덕분에 회사 다니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그날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니. 남편이 제 덕분에 자신도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참아야 할 때와 맞서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맞서서 옳은 것을 주장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관련 기사들이 자주 나와요. 그럴 때마다 그날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과 용기를 내서 맞서는 사람. 저는 항상 후자가 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제가 겪은 일의 전부예요.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마시고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